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가의 흐름과 기장에서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연결 예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풀이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원가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학습을 했었고요. 연결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학습을 하자면 일단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정리를 한번 더 하고 갈까요?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건 제품의 제조에 들어간 원가에 대한 내역, 원가에 대한 명세서가 나오는 서류이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더불어서 얘기 드린 게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조원가 명세서가 제공품과 동일하다. 상대적으로 손익계산서는 제품의 기본 내역이다 라고 했는데, 제공품에서는 완성품을 계산한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제품에서는 매출원가, 제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품이라 부르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완성품을 계산을 하고, 이 계산된 완성품을 손익계산으로 보내서 뭘 계산한다?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자체는 우리가 원가 계산에 필요한 부속 명세서는 맞지만 재무제표는 아니다.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원가 명세서에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등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학습했었던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 시간 우리 마지막에 원가 흐름에 대한 예제 문제 두 문제 풀었었습니다.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그 두 문제에 대한 예제 문제 답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제공품 계정에서 완성품을 계산하고 제품 계정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품의 월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완성품을 더한다. 그리고 월말을 빼서 매출원가가 나오고요. 제공품에서 완성품 계산하려면 월초 제공품 재고액에다가 재료비, 노무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죠. 제조 간접비, 당월 제조 원가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제조 원가 금액에서 월초 제공품을 더하고 월말을 빼서 완성품을 계산한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지난 시간에 풀었던 기본 예제 문제가 먼저 정리되시셔야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실무 계산 문제, 예제 문제가 좀 더 쉽게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원가 흐름에 대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문제 확인하시면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더 크다. 이 경우에 맞는 설명을 물었는데, 사실은 원가 회계에 대한, 원가 계산에 대한 이런 객관식 문제들은 조금 요령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냥 텍스트 내용을 읽기보다 뭐부터 정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제공품을 물었기 때문에 제공품부터 먼저 이해를 좀 하고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기초 제공품이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간접, 이게 제조원가죠. 이 제조원가 당월 총 제조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초에서 제조원가를 다 더하고 기말 빼고 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완성품의 제품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에서 기말 제공품이, 이 기말 제공품이 기초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원인데 기말이 120원이다. 기말이 더 크다라는 거죠. 기말이 더 크다라고 한다는 건 여기 있는 이 제조원가와 완성품을 비교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차피 양쪽의 금액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보다 기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건 차변에 있는 이 제조원가보다 완성품의 금액이 어떻게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이해가 좀 되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차변에 있는 기초 제공품보다 기말 제공품이 더 크다라는 말은 차변에 들어가는 이 제조원가가 완성품보다 더 크다. 결론은 완성품의 금액이 작게 나온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이 기초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단기 총 제조원가보다 작다. 즉 단기 총 제조원가는 차변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합계액이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로 대변에 들어가는
완성품 원가죠. 이래서 그냥 텍스트로 나온 내용들을 그냥 글로만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T자를 그려놓고 대입해서 풀면 실수를 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당기 제품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문제는 지금 매출원가를 물었는데요.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매출원가니까 제품 계정에서 푸셔야죠. 기초 제품 재고액이 있으셔야 되고 완성품을 더하시고 여기에서 기말 빼면 나오는 것이 바로 매출 원가. 이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는 건데요. 문제상에서 기초 제품 재고액 여기 나오네요. 오, 헷갈려. 네, 20만 원 나오시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 30만 원 나옵니다. 자, 기초 제품, 기말 제품 확인했고요. 그러면 완성품 금액만 알면 매출원가가 나올 건데, 자, 이 완성품은 제품이 아니라 어디에서? 제공품에서 계산한다. 마찬가지 기초 제공품 금액이 여기 나오네요. 기초 제공품이 30만 원 있으시고 단기총 제조 비용,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 합이죠. 단기총 제조 비용이 1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차변 전체 금액 130만 원에서 기말 제공품인 40만 원, 기말 제공금액 40만 원 빼고 나면 완성품이 나올 겁니다. 완성품 금액. 이 완성품 금액을 가지고 오시면 자동적으로 뭐가 계산이 된다?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푸셔도 되지만 하나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제품 계정이 이렇게 있을 때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완성품을 더하면, 기초에서 완성품을 더하면 이 금액을 우리는 판매 가능한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판매 가능한 제품에서 기말을 빼면 나오는 금액이 매출원가였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게 판매 가능 재고액이 지금 이미 얼마로 나와 있냐? 110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판매 가능 재고액에서 팔고 남아있는 기말이 30이라니까. 그럼 당연히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신다? 8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제공품이 없어도 답을 잡아낼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판매 가능 재고액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문제는 판매 가능 재고액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공품 T자와 제품 T자 그려서 각각의 항목을 대입해서 제공품에서 완성품을 계산하시고 제품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하셔야 되는 문제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 문제들은 좀 다양한 형태를 많이 풀어봐 주셔야 기본 자격시험에서도 쉽게 실수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죠. 우리 회사가 기말 제공품 계정은 기초 제공품 계정에 비해서 40만원 증가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기말이 기초보다 40만원 증가했답니다. 또한 제공품 공정에 투입된 직접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비율이 1대 2대 3이다 라고 나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80만원이라 가정할 때 노무비가 얼마냐 물었거든요. 자, 원가 회계 문제는 사실은 방법 중에 하나라면 문제를 앞에서 읽기보다 뒤에서부터 먼저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세요. 앞에서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너무 길어. 그래서 마지막에 물었는 뒤에부터 본다면 노무비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물었다. 노무비는 당연히 제공품 계정에서 확인하겠죠. T자가 너무 이상하게 그려졌네. 네, 좀 예쁘게 되면 좋겠는데. 다 좋은데 제가 T자를 잘 못 그리겠어요. 네. 그러면 한번 가보죠. 제공품 계정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기초 제공품이 있을 거고 여기에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들어갈 겁니다. 다 더해서 기말 빼고 나면 나오는 것이 완성품이죠. 자, 문제에 물었는 건 노무비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이 노무비 금액을 계산할 건데 기말 제공품 계정이 기초보다 40만원 증가했다. 예를 들어서 기초가 0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기말은 40만원이라는 거죠. 어떤 금액을 대입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완성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8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대변 합계 금액이 나오니까 120만원이죠. 결론은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더했는 이 전체 금액, 제조원가가 120만원이라는 거고요. 이 120만원이라는 금액을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로 나누는데 얘를 1대 2대 3의 비율로 나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재료비가 1이고 노무비가 2고 제조 간접비가 3이라면 전체 6이니까 이걸 비율로 쪼개신다라는 거죠. 네, 6에 해당하는 비율로 뭐 기본적으로 재료비라는 게 6분의 1이 될 것이고 노무비가 6분의 2가 되고 제조 간접비가 6분의 3에 해당합니다.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자, 계산되십니까? 총 120만 원에 대한 6분의 1을 계산하시면 되고 6분의 2를 계산하시면 되고 6분의 3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재료비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20만 원 나오시고 노무비 금액이 40만 원 나오시고 제조 간접비 금액이 6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문제 또한 제공품에 대한 기본 이해가 되시셔야 되고 각 항목만 나와진다면 문제 답을 찾아내는 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자, 문제 노무비가 얼마냐 물었으니까 40만 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런 문제들은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자격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기말 제공품은 예제 문제 갑니다. 기초 제공품에 비해서 50만 원이 증가했다. 제조 과정에서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이다 라고 나올 때 단기 총 제조 원가가 150만 원이라면 투입한 가공 원가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총 제조 원가라는 표현 나오시고 가공비라는 표현 나오시면 이 또한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동일하게 제공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자, 기초 제공품이 있을 거고요. 재료비 있을 것이고 노무비 있을 것이고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고 기말 빼고 나면 완성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초 금액에 비해서 기말이 50만 원 증가했다? 그럼 우리가 기초 금액을 0원으로 가정한다면 기말 금액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150만 원이랍니다. 150만 원. 그러면 대변 전체 금액이 200만 원이다. 라는 말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더했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더했는 제조원가가 200만 원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문제 물었는 거 가공원가가 얼마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가공비가 얼마냐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공비라고 하는 건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의 합이죠. 재료비가 60%다. 그럼 나머지 가공비가 40%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200만 원을 60%와 40% 나누신다면 재료비 금액이 12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인 가공비가 80만 원이 되죠. 이 문제는 가공비에 대한 선행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조 원가의 구성을 하면서 가공비에 대한 얘기는 했었는데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공비다. 그래서 직접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비에도 들어간 요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직접 노무비죠.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이면서 가공비에도 들어가는 항목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앞에 부신 문제와 지금 문제는 굉장히 흡사한데 가공비에 대한 질문이 조금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산 문제 좀 두 문제 보셨으니까 좀 간단한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가 T자의 전체 큰 구성까지 안 보셔도 된다.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제조원가 명세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제공품이다. 그래서 제공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찾으시면 되죠. 자, 단기 제조 경비,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품이죠. 총 제조원가 다 들어가지만 이 매출원가는 제공품 계정이 아니라 제품 계정에 들어간다. 제품 계정은 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뭐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제 문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기본 우리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예제 문제를 보셨다면 이번 시간 다음 내용 넘어가실 내용은 바로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관계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조기업에서 혹은 뭐 상기업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이익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컨대 상품을 매출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첫째는 매출원가의 20%의 이익을 가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출 총이익률 20%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가의 어떤 기초보다는 원리에 대한 이해에서 좀 필요한 내용이고요. 회계 1급보다는 세무 2급의 출제 빈도가 조금 전산 세무 2급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매출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다? 매출총 이익률 20%. 자, 어떤 기업이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할 거냐 아니면 이익률 20%쓸 거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주이시다. 네. 사장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위의 방법을 쓸 거냐 밑의 방법을 쓸 거냐. 원가의 이익을 가산하는 A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거냐 이익률 20%인 B 방법을 통해서 판매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지금 눈으로 보기에 20%라는 수치는 똑같지만 동일하지만 금액은 분명히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내용 보면 제조기업에서 완성된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가의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 결정하는 A 방법이 있으시고 일정 매출액을 일정 비율을 이익으로 인식하는 B 방법이 있다. 어떤 게 낫냐라는 걸 확인 한번 해볼 건데 제품을 동일하게 120만 원에 팔았을 때 이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안에는 매출 원가도 들어가고 매출 이익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하는 경우와 이익률 20%가 어떻게 다르냐? 기본적으로 매출액을 120으로 볼 때 그 매출액 안에는 매출 원가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간다? 이익도 들어간다. 이 매출액 안에는 원가도 들어가고 이익도 들어갈 때 첫 번째 A 방법요. 원가의 이익을 가산하는 이 A 방법과 이익률 20%인 B 방법이 있을 때 매출 원가 금액과 이익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라 라는 뜻이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갑니다.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매출 원가가 기준입니다. 이 매출 원가를 100으로 보고 여기에 20% 이익을 가산하니까 매출액이 120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의 이익을 가산할 때는 매출 원가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매출 원가가 먼저 100입니다. 반면에 이익률 20%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의 원가가 80% 차지하고 매출액의 20%가 이익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이익을 가산하는 경우는 원가 기준이고 매출 총 이익률 기준은 이익률 20%는 매출액의 기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첫 번째 매출액이 120이라고 가정할 때 원가 금액과 이익 금액을 추정을 할 건데 매출 원가가 100으로 보고 이익이 20% 가산해서 매출액이 나왔다. 우리 앞전에 혹시 수업하신 내용 중에 원가 구성도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던 원가 구성도 학습을 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내용 정리 한번 해서 보면 매출 원가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 매출 원가 금액에다 곱하기 0.2를 하시면 뭐가 계산된다? 이익이 계산되죠. 근데 매출 원가에다 1.2를 곱하시면 1.2. 매출 원가에다 1 곱하면 원가고 0.2가 이익이니까 매출 원가에다 1.1을 곱하면 뭐가 나오냐? 매출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매출액이 조금 전에 우리가 120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매출액에다가 1.2를 나누시면 매출 원가 계산이 되죠. 매출 원가 얼마 나오냐면 100만 원 나오시거든요. 100만 원의 매출 원가이고 이익이 자동적으로 원가의 20%가 이익이니까 이익이 20만 원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 구조 자체가 이해가 되져야 응용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방금 보신 거 원가 20% 이익을 가산하는 회사는 매출액이 100만 원 기준할 때 원가가 100만 원이고 이익이 2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익률은요. 매출액을 100으로 보고 이 금액의 80%가 원가니까 120만 원의 80%인 96만 원이 매출 원가고 20%인 24만 원이 이익이란 뜻입니다. 96만 원의 매출 원가와 24만 원의 이익이 나오는데 똑같은 20%라는 수치를 가지고 이익 금액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이건 본인이 유리한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금액을 표현을 하겠죠. 다만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기억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가를 먼저 계산하고 이익을 가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A 방법, 두 번째는 매출액을 결정해 놓고 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원가다. 상대적으로 매출액 일정 비율이 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관련된 예제 문제 한번 보실 건데요. 단계는 재료와
제공품의 재료와 제공품의 기초와 기말 재고액이 동일하다. 기초 제품은 5,000원, 기말 제품 재고액이 기초보다 2,000원 증가했다. 단기 총 제조비용이 10만 원일 때 판매 가능 제품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자, 우리가 잠깐 이번 시간 제 앞에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원가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부터 읽으면 헷갈린다. 네, 저도 헷갈린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자, 문제 묻는 게 판매 가능 제품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품 T자부터 그리셔야죠. 판매 가능 제품은 제품 계정에 기초 제품에다가 완성품을 더하고 기말 빼면 나오는 것이 매출원가인데, 1번 우리는 항상 이 매출원 계산했다는 거죠. 근데 판매 가능 제품이라는 건 기초에서 완성을 더한 이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초 제품 재고액이 얼마라고요? 5,000원이라고요? 기초 제품이 5,000원이고 기말이 2,000원 증가했다면 7,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금액, 완성품 원가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완성품 원가는 어디서 계산한다? 제공품에서 계산하죠. 기초 제공품에다가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다 더하시고 기말 빼고 나면 나오는 것이 완성품 제품이었습니다. 얘를 이 금액을 제품에 가지고 오는데, 자, 재료와 제공품, 재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제공품의 기초 기말 재고액이 동일하다. 난 고민하기 싫으니까 네, 기초와 기말 제공품이 0원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뭐 금액 얼마 넣어도 똑같으니까.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얼마라고요? 10만 원이라고 문제 나옵니다.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했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 10만 원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완성품 금액도 얼마일 것이다? 10만 원이다. 자, 완성이 10만 원이라면 기초가 5,000원, 기말이 7,000원이니까 매출원가는 얼마가 나오냐? 9만 8천원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다 해놓고 9만 8천원을 답을 찾으시면 보기에 숫자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매출원가를 묻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문제에 물었는 건 판매 가능 제품 물었다. 판매 가능 제품은 제품에서 기초와 완성품을 더한 금액이다. 기초 5,000원, 완성품이 10만 원이라면 더한 금액인 10만 5천 원이 답이 되겠죠. 원가 회계나 원가 계산에 관련된 계산 문제들은, 원가 회계에서 계산 문제들은 문제에서 질문하는, 문제에서 묻는 게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산 과정을 대입을 하셔야 답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기본 예제들을 풀고 있는데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기초와 기말 제품 재고는 없다. 기초 기말 제품 재고는 없다. 0이라 가정하면 되겠네요. 완성품 전부를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한다. 여러분들 이게 A 방법이냐 B 방법이냐 판단하셔야죠. 제품을 판매할 때 원가에 이익을 가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문제 원가에 이익을 가산하는 건 원가 기준입니다. 제조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해서 매출액이 120%가 되는 경우죠. 자, 문제 물어는 거 기초 제공품 원가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뭐 앞에는 구구절절 제품 많이 써놓고 마지막에 묻는 건 제공품이다. 이건 고민할 거 없이 제공품부터 먼저 잡아낸다. 그러나 제공품의 구성은 기초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아직까지 우리가 제공품의 구성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 됩니다. 네, 곤란합니다. 네, 그럼 아니 돼요. 이건 알아야 돼. 기초에서 재료비, 노비 다 더한 상태에서 기말 빼고 나면 나오는 것이 뭐다? 완성품이다. 자, 문제에서 기초 제공품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얼마인지 물었.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얘 뺀 나머지는 문제 있어야 돼. 직접 재료비가 5만 원, 제조 간접비 2만 원, 노비 3만 원. 다 더하면 얼마가? 최저원가죠. 재료비, 노비, 간접비 다 더있는 금액이 10만 원이랍니다. 제조원가가 당월에 발생한 제조원가가 10만 원이래요. 기말 제공품이 만 원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8장 끼고 이 제공품, 죄송합니다. 제공품 계정을 봤을 때 내가 필요한 것 뭐만 안다면, 이 완성품만 안다면 기초 나오지 않느냐. 더하기 빼기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 아무리 봐도 뭐가 없다. 완성품이 없다. 대신에 뭐가 나오냐? 매출액이 나옵니다. 30만 원. 우리가 완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걸 제품 계정에서
매출 원가 팔았는 금액이 얼마다? 30만 원이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에다가 완성해서 기말을 빼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이 30만 원이라는 게 제품 계정에 여기 들어가는 금액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품에 놓고 시작하면 이 문제는 당연히 틀립니다. 왜 틀리냐? 여기 나오는 30만 원은 이제 지우개를 좀 쓰려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뭐다? 매출액이죠. 이 매출액의 30만 원은 매출 원가도 있고 뭐도 있다? 이익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금액은 바로 이 매출 원가 금액입니다. 그 30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기초와 기말 제품 재고가 없다. 기초가 0원이고 기말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제공품에서 완성된 걸 가져와서 그대로 다 팔린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매출액이 30만 원이라 가정할 때 우리는 원가의 이익을 가산한다. 20%.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곱하기 1.2를 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다. 매출액이니까 여기서 나온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 나누기 1.2를 하면 매출 원가가 나오고요. 이 매출 원가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게 완성품이고 완성품 원가를 가지고 오면 기초도 계산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가 합해진 거죠. 제공품과 제품에 대한 구성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원가의 20% 이익을 계산하는 과정도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원가의 1.1을 곱해서 나온 게 매출액 30이다라고 한다면 매출액 30만 원에 1.1을 나누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 원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계산 안 해봤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답 확인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제가 부탁드릴 거는 제공품과 이 제품 계정에 대한 구성을 먼저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내셔야 답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금액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재료 계정에서 재료비 계산하시고 인건비, 임금에서 노무비 계산했었고 설비에서 경비, 이게 원가의 3요소였죠. 직접 간접 나누어서 제공품 간접, 제조 간접비, 이 간접비를 다시 제공품에 보내서 실제로는 제공품, 제조원가 명사에서입니다. 제품 계정을 거친다. 이 제품 계정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의 형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조기업의 기본 원가 흐름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러한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걸쳐서 연결해서 우리가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에 대한 이해는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이 필요하시다. 특히나 계산 문제들은 조금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많이 해보셔야 요령이라는 것이 생기고 기본 예제 문제가 좀 풀어지셔야 거기에서 변형되거나 응용된 문제의 답을 조금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다음 만날 시간에는 요소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이 요소라고 하는 건 원가의 3요소입니다. 우리 원가 3요소 세 가지 있었거든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있었는데 이 3요소에 대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원가 흐름에 대한 건 반복 학습 부탁드렸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반복 좀 해주셔야 되세요. 다음 시간에 요소별 원가 계산 중에서 재료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